여러분, 우리 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풍경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인간의 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은 시대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았던 두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허준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두 명의 천재가 그것도 똑같은 사람의 몸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허준이 어떻게 같은 인체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서양의 레오나르도는 우리 몸을 엄청난 자연공학의 걸작으로 본 거죠. 반면에 동양의 허준은요? 몸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 말하자면 우주 전체의 축소판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보죠. 먼저 이 두 사람이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접근 방식은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급진적 경험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책에 뭐라고 쓰여있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특히 옛날 갈레노스 같은 의학서적이 틀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심지어 몰래 숨어서 작업해야 하더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고집했던 거죠. 무려 설을 9가 넘는 시신을 해부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데 당시에는 정말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두컴컴한 병원 지하실에서 시신이 썩어가는 것과 싸우면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이 한마디가 그를 움직인 원동력이었던 셈이죠. 자, 그 시간 지구 반대편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허준이 선조 임금의 명을 받아서 책을 하나 쓰고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동의보감입니다. 이건 뭐랄까,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의학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특히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를 쓰고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의학에 초점을 맞췄죠.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봤는지 그 방법의 차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건 결론만큼이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레오나르도의 이 말,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이게 그의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그의 철학 자체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려면 일단 다 분해해서 그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 직성이 풀렸던 거죠. 반면에 허준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건강하다고 했어요. 이분은 통합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진실은 뭔가 하나를 뜯어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심지어 우주까지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레오나르도는 몸을 기계로 보고 직접 해부해서 형태와 구조에 집중했어요. 허준은 몸을 작은 우주로 보고 여러 문헌을 통합해서 기능과 흐름, 즉 기에 집중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둘 다 당시 사회의 금기에 맞서야 했다는 점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문화 때문에, 허준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유교의 효 사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럼 이런 철학적 차이가 실제 결과물, 그러니까 그들이 남긴 그림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두 사람이 그린 인체의 청사진과 지도를 비교해보면서 그들의 시각적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레오나르도가 그린 심장인데요. 심장에 방이 4개 있다는 걸 최초로 정확하게 그려낸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입니다. 그에게 심장은 그냥 강력한 펌프, 근육덩어리였던 거예요. 얼마나 집요했냐면 소 심장을 가지고 유리 모형까지 만들어서 피가 실제로 어떻게 흐르는지 연구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허준의 지도에서 심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군주지간,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 같은 존재로 봤어요. 정신이 깃드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건강은 밸브가 잘 작동하냐 마냐의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나 정신적인 균형이 잘 잡혀있느냐에 달렸다고 본 겁니다. 이 비급표를 보면 정말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레오나르도의 그림은 3차원적이고 아주 사실적이에요. 마치 기계 설계도 같죠. 그려진 인물도 해부된 시신이라 정적이고요. 반면에 허준의 지도는 평면적이고 개념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심지어 눈을 뜨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복부를 보세요. 레오나르도는 근육 하나하나를 그리는데 허준은 에너지, 즉 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물결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척추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하나는 정지된 기계의 청사진, 다른 하나는 역동적인 풍경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두 천재가 똑같이 놓친 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실수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준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놀라운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둘 다 보지 못했던 결정적인 장기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췌장입니다. 이자라고도 하죠. 두 사람 모두 이걸 그냥 지나쳤는데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각자의 세계관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하 싶은 지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오나르도는 췌장을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지방 조직으로 된 쿠션 정도로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왜냐? 그의 관점에서는 뚜렷한 기계적인 기능이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반면 허준은 어땠을까요? 동양 의학에서는 이미 비장이라는 개념이 췌장에 하는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췌장이라는 새로운 장기를 설정할 개념적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생각의 틀이 눈에 보이는 것마저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 셈이죠.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처럼 본다. 이 최장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레오나르도의 눈은 형태에 맞춰져 있었고 허준의 눈은 기능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관점이 넘긴 유사는 뭘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둘은 어떻게 하나로 만날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두 사람 모두 거울이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연의 기계적 논리를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을 만들고 싶어 했죠. 심지어 글씨도 거울에 비춰야 제대로 보이는 거울 문자를 썼고요. 허준은 어땠나요? 그의 책 제목이 바로 동의보감, 동방의학의 귀한 거울이란 뜻이잖아요. 이 거울을 통해 의사가 환자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겁니다. 한 명은 외부 세계의 기계를, 다른 한 명은 내부 세계의 생명력을 비추는 거울을 만든 셈이죠. 결국 둘 중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완전히 상호 보완적이었던 거죠. 레오나르도의 연구는 오늘날의 외과 수술이나 심장학 같은 현대의학의 기초가 되었어요. 우리 몸을 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허준의 작업은 예방과 전체적인 균형을 강조하는 동양의학의 교과서가 되었고요. 정리하자면 레오나르도는 수리를 위한 형태의 기계를, 허준은 균형을 위한 기능의 풍경을 우리에게 선물한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레오나르도가 추구했던 기계적 정밀함의 끝판왕인 MRI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허준이 말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즉 기능적인 상태를 관찰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심장이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기계적인 펌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걸 모두 이해하게 된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가요? 고장나면 고쳐야 할 기계인가요? 아니면 정성껏 가꿔야 할 풍경인가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거장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기계인 동시에 풍경이라는 더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